크리스티나 호님이 지금 댓글에 원래 정치인은 거짓말 위에 서 있는 줄 알긴 하지만 저들은 아예 대놓고 손바닥 뒤집기 요즘 세상에 영상이 다 남거늘 이라고 이제 해주셨는데요. 원래 정치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윤리의식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당당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특히 한국에서는 좀 오래전부터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미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자주 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뭐 10년이 훨씬 더 전부터 이게 워싱턴이 지금 썩어 빠져서 이렇다라는 지적들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워싱턴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다. 스왑프라는 표현이 최근에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나온 다음에 나온 말들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기 이전부터도 이미 워싱턴은 썩어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신이 한 약속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자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와 약속을 저버린 정치인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대변하라고 내보내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서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안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일단 선거부터 좀 제대로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그런 작업들이 좀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워싱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 최근에 우리가 깨달은 게 선거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가짜로 당선시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선거 바로 잡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세뇌당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 이 가짜 뉴스들, 우리가 이제 MSM이라고 부르죠.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부르는 이 가짜 주류 뉴스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생각하는 방식을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도 지금 현재 막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래에 들어서 선거 문제며 가짜 뉴스 문제며 이런 것들이 근래에 들어서 불거지면서 우리가 워싱턴이 부패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최근에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바로잡자.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조 만첸 상원의원이 3억 5천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안에 지지하지 않겠다. 내가 지지할 수 있는 거는 1조 5천억 달러지 3조 5천억 달러가 아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이것을 다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9월 27일 날 하원에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달라고 지금 막 푸시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주일 안에 상원에서 결정해라? 못하겠다. 조 만친 의원이 반대표 던지면 3조 5천억 달러 지출 예산안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 상원 의원 50명이 전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노 의원들까지 다 합쳐서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법안입니다. 이게 3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지출을 한다. 10년 거치로 지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0년 거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년인지 첫 해에는 얼마인지 두째 해에는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예산안이 지금 확정된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여기저기. 그리고 그 안에다가 돈 이야기만 했으면은 정부 지출 예산만 집어넣었으면 좋을 텐데 그와 관련된 다른 법안들이 들어간다.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법안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사면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네. 이런 사면 법안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더 키운다라는 겁니다. 복지 예산 이런 걸 훨씬 더 키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숫자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금 변경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만친 의원이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경쟁력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금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세금 조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경쟁력 제고가 너무 안 돼 있다. 조세를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 소상공인들이 버티기가 좀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겉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부자세, 그러니까 부자들만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효과는 부자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중간한 중산층들이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데스 텍스라고 그러죠. 사망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유산 상속세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이 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세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마치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자들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상층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부를 만든 그런 중산층들 아메리칸 드림을 읽었다라고 소박하게 나는 아메리칸 드림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박한 중산층들의 한테도 상당히 큰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바마 시절에 중산층들이 다 무너졌다. 빈곤층들이 더 늘어났다. 이거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왜 못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오바마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중산층이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지금 백신 의무화하는 것도 보십시오. 대기업들만 백신 의무화해라.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들만 백신 의무화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다 백신 의무화해라. 이러면은 소기업들까지도 다 백신을 의무화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일꾼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오히려 직원을 뽑지 못해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백신 의무화라는 무게까지 주고 안 지키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오늘 아침 트위터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줄로 딱 분명하게 썼습니다. 백신 의무화는 비헌법적이다. 위헌적이다. period. 끝. 백신 의무화는 위헌적이다. 끝.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하게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 국경 망가뜨려 인플레이션 크게 만들어 놓고 인건비는 올려놔가지고 사람들 쓰려고 그러면 돈은 많이 줘야 되는데 정작 그래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자리가 복귀하려면 아직도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업자는 800만 명 이상 실업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도 개판이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프가니스탄 개판 쳐놓고 이제 국민들한테 또 코로나 가지고서는 아주 들들 볶고 있고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서 국민들 지금 들들 볶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는 방식이 제대로 된 지원책들을 만들거나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서 타개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 가지고 있는 부양가족한테 월 300불씩 지원해 주겠다.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돈 주겠다 그러는데 싫어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망치는 길이다.
만친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척 슈머가 결국은 내 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척 슈머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지금 현재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9월 말까지 이걸 통과시킨다라고 그러면 그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난 도저히 양심상 못하겠다. 만친 의원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기를 바라는데 또 불안한 게 어차피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구워 삼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당근 던져주고 뭐 너 말 안 들으면은 네 비리 폭로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위협 들어오고 막 이러면 또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럴 때 분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들은 뭔가 크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들을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변에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3조 5천억 달러라는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채만 늘리고 실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돈을 쓴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만친이 이야기하는 경쟁력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세금 개혁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는 부자세이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중산층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통과시키게 할 수가 없다. 이 지출 예산안이 돈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심각한 것이 바로 세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이다. 트럼프 때 세금을 낮춰놨는데 그걸 다시 다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출 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법안을 숨겨 넣으려고 하는 것 중에 사면 법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사면을 하자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대책이 없이 사면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체자 사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체자 사면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왜냐하면 불체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복지 혜택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은 전부 다 우리 납세자들이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그 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하도록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과연 인정해줘야 되느냐? 대책을 좀 마련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메디케어도 그렇고 소셜 시큐리티도 그렇고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몇 년을 지속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 불법 치료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만큼 이 국가에 기여하도록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돈이 그들한테 가도록 하게끔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돈 풀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